클로드 코드 개발자가 claude.md 파일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클로드 코드를 몇 주 동안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방법도 설명했고, 클로드는 이제 프롬프트 주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강연에서 그가 전한 조언은 AI 코딩 에이전트 활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은 그 조언 중 일부에 대해 심각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가 한 말을 살펴보고 과장된 부분을 걷어내 봅시다. 이 강연은 오퍼스5 출시 다음날 진행되었고, 인터뷰어는 오퍼스5가 이전 모델들이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최신 프론티어 모델들의 진정으로 독특한 행동 중 하나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며, 클로드의 오토 모드와 결합하면 며칠이나 몇 주 동안 멈추지 않고 필요한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러한 장기 실행 작업에 별도의 스캐폴딩이나 목표 명령,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모델들이 외부 장치나 오케스트레이션 스크립트 없이도 더 오랜 기간 실행되는 능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용 사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물론 보리스 체르니는 엔트로픽에서 일하며 사실상 무제한의 토큰 예산을 사용하므로 이 점을 고려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모델이 더 이상 프롬프트 주입 공격에 취약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는데,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세 개의 계층을 메커니즘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지난 몇 년간의 연구를 통해 잘 정렬된 모델이 있고, 그 다음 모든 트래픽에 걸쳐 실행되는 프롬프트 주입 분류기가 있으며, 그 위에 위험한 명령을 차단하는데 꽤 효과적인 자동 모드 분류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 계층 덕분에 더 이상 프롬프트 인젝션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클로드 코드가 시간이 지날수록 프롬프트 인젝션에 더 강해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마법처럼 완전히 면역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분명 터무니없는 소리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고는 오퍼스5가 출시되었을 때 클로드 코드 시스템 프롬프트의 80% 이상을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스는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클로드 코드의 코드베이스 상당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작성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한 모델에 맞춰 조정된 동작이 다음 모델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던 내용 대부분은 모델이 수행했어야 하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는 여전히 필요한 프롬프트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클로드 코드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실질적인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클로드 대시대시 시스템 프롬프트를 입력한 다음 원하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클링오너로 말해 라는 터무니없는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됐습니다. 방금 안녕이라고 했더니 클링오너와 영어를 섞어서 대답하네요. 유용한 시스템 프롬프트는 아니지만 출력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아주 빠르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처음 보는 건데, 클로드 코드 심플 이퀄 1이라는 환경 변수입니다. 이걸 설정하고 클로드를 실행하면 시스템 프롬프트와 도구 프롬프트를 모두 제거해 줍니다. 그는 내부적으로 프롬프팅의 효과를 확인하려고 어블레이션을 사용합니다. 모든 프롬프팅을 지운 뒤 조금씩 복원하며 각 줄의 역할을 측정하고 도구에도 같은 과정을 적용합니다. 이는 엔트로픽만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최근 저희 채널의 코딩 하네스 영상에서 흥미로운 어블레이션 연구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어가 보리스에게 AI 제품을 만드는 모든 사람이 이 에블레이션 과정을 따라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100%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 답은 훨씬 더 복잡할 것입니다.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분들도 조언은 같습니다. 6개월마다 클로드 마크다운 파일, 스케일, 훅을 삭제하고 모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세요. 하지만 무엇을 삭제할지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프롬프팅, 메타 프롬프팅 프레임워크, 하네스 등 사용하는 도구들에 불필요한 짐이 남아있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드베이스와 워크플로우에 적용된 강제사항들은 유지해야 합니다. 파괴적인 명령을 차단하거나 규칙을 거부하거나 규정 준수 및 자동 제약 조건 등을 수행하는 특정 훅이 있다면 이는 모델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단순히 무시해도 되는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강제 정책이니 유지해야 한다면 그대로 두세요. 다음으로 간견에서 나온 내용들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제품 오버행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는데, 이는 현재 모델이 출시된 제품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호블링은 제품이 의도적으로 그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클로드 코드 자체의 탄생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약 18개월에서 2년 전 손에 3.5 시절에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는 지금 그 모델을 꽤 형편없는 코딩 모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에 코딩 제품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보세요. 그저 한 줄 자동 완성, 여러 줄 자동 완성, 코드베이스에 대한 읽기 전용 채팅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90기 셔브 코파일럿 유형의 지원이라고 분류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으로는 모델이 이미 전체 함수와 전체 파일을 작성할 수 있었는데, 시장에 나온 어떤 코딩 에이전트도
모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복잡한 구조를 걷어내고 클로드 코드의 전체 터미널 접근만 제공했습니다. 전체 파일을 쓰게 하자 UI와 IDE의 제약에서 벗어났습니다. 잠시 이 사례를 되짚어보죠. 그것은 그와 엔트로픽 팀의 천재적인 수였습니다. 그는 이 개념을 실현하고 제품의 군더더기를 줄이며 제약을 없애는데 경험이 있죠. 기술적으로는 그의 R이 맞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는 엔트로픽에서 일하고 있고 이는 인공지능 열풍을 더욱 부추기기 위한 훌륭한 방법일 뿐일 겁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말할 것 같지 않은 점을 덧붙이자면은 이와 정반대되는 상황도 흔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델이 앞서 나가고 제품 자체가 한계의 요인이 되는 제품 오버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는 정반대입니다. 제품이 앞서 나가서 개발자가 모델로 반대로 개발자가 원하는 기능을 모델이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 경로에서만 작동하는 데모가 대표적이며 이런 일은 흔합니다. 또는 워크플로에 많은 사람의 개입이나 결과물 검토가 필요한 경우 혹은 모델이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데 모델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제품이나 시스템인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은 여러분의 제품이 이 스펙트럼의 어느 쪽에 속하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더행 영역에 있다면 프로젝트의 비계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작업을 위해 아주 신중하게 도메인 특화 하네스를 구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가 언급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클로드 코드를 사용할 때 흔히 겪는 실패 유형이 바로 과도한 지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또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적죠. 하지만 그는 최신 모델의 경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말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분명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 특정 아이디어에 너무 얽매여서 오히려 인공지능을 제약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좀 그렇지만 코딩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오히려 과정에 무지해서 개발자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시키기만 하는데 개발자는 세부 사항에 갇혀서 너무 편협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 대체로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소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고 프로젝트와 사용 사례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의 주된 조언은 프롬프팅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거나 지나치게 지시하려 하지 말고 작업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종료 기준을 정의한 뒤 그냥 알아서 하게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6개월 전에는 통하지 않았을 방식이지만 지금은 통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최근에 든 예시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클로드 코드는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인 번 위에서 실행됩니다. 번은 메모리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저수준 시스템 언어인 직으로 작성되었기에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기가 꽤 쉽습니다. 이전 모델들은 코드베이스에서 메모리 누수를 하나씩 찾았습니다. 이후 팀은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클로드에게 전체 코드를 다시 쓰라고 요청했고 페이블이 처음 성공했으며 오우퍼스5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동적 워크플로와 10일간의 런타임을 거쳐 전체 코드베이스가 지그에서 러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코드베이스인데 그는 인간팀이 했다면 1년 넘게 걸렸을 거라고 했고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동적 워크플로우 기능이 사용되었는데 저는 이 기능이 클로드 코드 내에서 정말 뛰어난 기능이며 그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11일 동안 수많은 에이전트가 가동되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토큰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었으며 진행 내내 조율이 필요했고 테스트 스위트가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클로드 코드가 테스트할 수 있는 탄탄한 테스트 스위트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루프에 다시 피드백할 실질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증 및 피드백 메커니즘은 장기 실행 에이전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함이 계속 바뀐다는 점을 지적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 컨텍스트 엔지니어가 있었고 올해는 루프 엔지니어와 그래프 엔지니어 사이를 오갔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직함이 생길 겁니다. 그는 그런 모든 직함을 피하려 하며 핵심은 클로드에게 약간 어려운 과제를 주고 스스로 작업 내용을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사람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매우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적절한 피드백 메커니즘이 없으면 장기 실행 에이전트가 실패하는 진짜 이유 중 하나죠. 인터뷰 진행자가 보리스에게 어떻게 상위 1% 클로드 코드 사용자가 되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는 링크드인 인플루언서들의 말은 듣지 아세요 라고 답했는데 꽤 재미있더군요. 하지만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튜토리얼 지옥에 빠져서 클로드 코드의 모든 새로운 기술만 계속 찾아보고 있다면 그냥 프로젝트에 에이전트 코딩을 직접 적용해보는 것이
시간 대비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 잘 작동하고 어디서 안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금 어렵겠다 싶은 작업도 맡겨보는 유연함을 가지되 그에 맞춰 조정해 나가는 거죠. 이는 전적으로 사용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젝트는 천차만별이니까요. 예를 들어 개인용 내부 소프트웨어나 대시보드를 클로드 코드로 만들 때 클로드 코드로 한 번에 완벽하게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드 변경에 훨씬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는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AI 코딩,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식은 당연히 그러한 사용 사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클로드 코드 데스크톱 앱은 일렉트론 기반인데 보리스는 네이티브 버전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했고 슬랙에서 실행되는 클로드인 클로드 태그를 통해 전체를 구동했습니다. 인터뷰 당시 클로드 코드는 2주 조금 넘게, 즉 14일에서 15일 정도 실행 중이었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이 주간의 클로드 코드 실행은 가벼운 실험이 아닙니다. 추측성 실험을 위해 2주 동안 그 정도의 토큰을 소모하는 것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사실상 무제한의 토큰이 있기에 이런 실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클로드 맥스 20배 플랜을 쓰더라도 이 정도 작업량은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플랜들은 토큰 비용을 보조해주죠. 온라인에 올라온 한 실험이 큰 화제가 됐는데 월 $200인 클로드 맥스 20 플랜으로 $8,000 상당의 API 크레딧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몇 주씩 걸리는 장기 작업은 기업 입장에서 API 크레딧 비용을 지불한다면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의 API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모델을 사용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긴 기간 동안 어려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조율하려면 강력한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실질적인 기술적 반론도 존재합니다. 바로 장기간 실행되는 에이전트는 매우 쉽게 경로를 이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편차들이 매우 빠르게 누적될 수 있어서 이런 과정이 9일이나 10일 정도 지속되면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원래 목표했던 지점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긴 시간 동안 이 방대한 업무를 실제로 조율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동적 워크플로우와 루프 그리고 루틴 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적 워크플로우의 경우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라고만 하면 클로드가 이를 작성하고 실행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번 런타임을 샌드박스로 사용하여 클로드가 그 안에서 수많은 에이전트를 조정하게 합니다. 즉 대규모 하위 에이전트들을 분산시킨 다음 소규모 그룹이 이를 검증하고 다시 분산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식입니다. 솔직히 클로드 코드에서 동적 워크플로우를 아직 안 써보셨다면 꼭 써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말 엄청난 기능이거든요. 하지만 토큰 소모가 엄청납니다. 꽤 간단할 거라 생각했던 워크플로우도 효율적으로 작성했음에도 수백만 개의 토큰을 순식간에 써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건 인공지능으로 본격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흔히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루프와 루틴입니다. 이건 로컬 환경의 루프나 클라우드 환경의 루틴을 위한 크론 작업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루프 엔지니어링을 말할 때는 이런 크론 잡을 의미하거나 목표 기반 루프를 의미합니다. 이는 while 루프나 에이전트가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동적 워크플로우 형태의 설정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링크된 다른 영상에서 루프 엔지니어링에 대해 다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보리스는 코딩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다는 코딩이 해결됐다는 그의 발언은 반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하는 종류의 코딩에서만 해결됐을 뿐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어려운 코드 베이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딥 시스템 코드베이스, 분산 시스템, 세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검증 등이며 물론 이 목록은 훨씬 더 깁니다. 코딩은 일회성, 앱이나 내부 도구,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결된 셈이지만 다른 많은 사용 사례에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컴퓨터 과학? 학생들이 여전히 어렵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는 컴퓨터 과학뿐 아니라 적용법도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사용자와 소통하고 디자인 감각을 익히며 스타트업과 제품, 비즈니스와 데이터 과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기능적 시스템 요구사항과 설계, 그리고 아키텍처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에이전트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명세하는 능력이죠. 이 부분은 아마 자동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커뮤니티의 AI 아키텍트 과정에서 이 주제를 깊이 다루는 큰 이유입니다. 보리스 천이는 정말이지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클로드 코드를 누구보다 잘 활용하는 파워 유저이며 우리는 그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보리스 천이의 인터뷰를 듣고 나면은 항상 실질적인 통찰을 얻고 에이전트 코딩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실험이나 사고방식의 변화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중 일부는 그저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클로드 코드에게 더 어려운 문제를 주고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며 잠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관점을 내려놓고 제가 제약을 두지 않았을 때 클로드 코드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죠. 특히 동적 워크플로우와 관련하여 클로드 코드가 현재 할 수 있는 일 중 일부는 작년 이맘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물론 그가 하는 말을 전부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클로드 코드가 더 이상 프롬프트 주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그의 말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틀린 말이 될 겁니다. 물론 그는 엔트로픽에서 일하며 클로드 코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홍보할 동기가 크고 토큰 예산도 사실상 무제한이라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의 API 비용도 실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강견에는 좋은 조언이 많지만 일부는 걸러들어야 합니다. 전문가급 AI 시스템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구축하는 법은 커뮤니티의 AI 아키텍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검색부터 하네스 엔지니어링까지 50개 이상의 강의와 스타터 앱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AI 빌더 네트워크에도 참여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